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요, 귀요미 핸드폰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 손에 올려진 거 보이시죠? 한 손에 딱 올라오는 귀여운 사이즈의 핸드폰 고리고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몇 가지 바느질 방법만 익히시면 충분히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랑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볼게요. 귀요미 핸드폰 고리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일단 설명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안, 원단이 필요하겠죠? 원단, 실, 바늘, 수실, 솜, 그리고 요거는 작게 단추는이라던가 다른 작은 자재들이 들어가는 게 하나 들어있네요. 자, 이제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도안을 잘라 주셔야 돼요. 이 도안을 여기 테두리 선을 따라서 잘라 주세요. 얼굴, 몸통, 꼬리 도안을 각각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원단에다가 이 도안대로 재단을 해볼게요. 도안을 그리실 때는 원단 위에다가 도안을 올려놓고요. 이 도안을 따라서 테두리 선을, 재단할 선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은 열펜이고요. 그 다리미 같이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펜이에요. 이런 걸 쓰시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기화성 펜이나 물로 지울 수 있는 수성펜 같은 공예용 펜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연필 같은 거를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필 같은 경우에는 하실 때 그 너무 진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단할 선을 표만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선을 따라서만 재단을 할 거거든요. 자, 요 갈색 원단은 몸통 두 장하고 꼬리까지 같이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재단을 꼬리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몸통 두 장이랑 꼬리를 그렸고요. 이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세요. 얼굴 두 장, 몸통 두 장, 꼬리까지 모두 재단이 다 되었습니다. 자, 바느질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몸통을 먼저 바느질을 해줄게요. 자, 몸통부터 바느질을 해줄 건데 두 장을 같이 잡고요. 가능하면은 그 지금 그려진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안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잡고 둘레를 먼저 여기 이 둘레를 먼저 홈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꼬리를 같이 바느질 해주는데 두 원단 사이에 꼬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 둘레를 홈질 해주시면 돼요. 꼬리가 있는 부분은 그냥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늘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몸통은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얼굴을 할 건데 얼굴 한 장에다가 먼저 눈하고 입을 먼저 만들 거예요. 눈은 이 단추 눈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입하고 수염은 술을 놓아줄 건데 일단 대략적으로 위치를 조금 그려주시면 하시기가 훨씬
좋으세요. 편하실 거예요. 요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수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잎하고 수염을 먼저 술을 놓아줄 건데 저희가 패키지 안에 이 갈색 수시를 넣어놨어요. 이거를 바늘을 자르고 얘가 6가닥이거든요. 수실이 6가닥인데 거기에서 3가닥 정도만 빼서 표시한 위치에 따라서 술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잎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이제 눈을 달아줄 건데 눈은 위치를 일단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로 실을 매듭지어서 바늘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빼시고 단추를 통과시키고 다시 뒤쪽으로 빼셔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눈을 지금 한쪽만 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반대쪽까지 연결을 하시면 지금 이게 얘가 머리 부분에 솜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매듭을 짓지 않고 그대로 하시면 실이 느슨해져서 이 눈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매듭을 지어 주시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바느질이 다 됐고요. 자, 이제 코를 해볼 건데 코는 송곳이 좀 필요해요. 일단 코가 달릴 위치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이 코를 여기 나사 부분을 밀어 넣어주세요. 조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꼭 밀어 넣어 주시고요. 자, 앞에서 모양을 잡아 주시고 뒤쪽에서 이게 와셔거든요. 와셔를 여기에 넣어서 최대한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 앞면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얼굴 2장을 바느질 하면서 완성을 해볼게요. 얼굴 2장을 이렇게 같이 놓고 둘레를 바느질을 할 건데 여기 위에 부분은 핸드폰 고리로 걸 수 있도록 리본도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꼬리 방향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얘는 얼굴 부분에 솜이 들어가기 때문에 솜이 들어가는 창구멍의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데 창구멍은 가장 평평한 지금 이 모양 같으면은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으로 창구멍을 한 군데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다가 창구멍을 정하는 걸로 하고 바느질을 시작을 해볼게요. 두 원단을 같이 잡고 가운데서 앞으로 바늘을 빼세요. 지금 하는 방법은 버튼홀 스티치라는 바느질 방법이고요. 펠트지 같은 경우에는 오리 끝부분이 오리 풀리지 않기 때문에 두 원단을 같이 놓고 둘레를 바느질하는 버튼홀 스티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자, 바늘을 가운데로 빼셔서 실을 당겨주시면 실이 두 원단 가운데 오게 되죠. 이게 기본이에요. 버튼홀 스티치는. 그래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요. 실을 한번 걸고 당겨주시면 실이 계속 가운데 이 두 원단의 가운데에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자, 머리 두 원단 사이에 몸통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처럼 버튼홀 스티치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원단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중간에 두 원단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끼워받기라고 하는 바느질 방법으로 바느질 방법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어요. 그러면 지금 원래 원단 2장, 바탕 원단 2장하고 몸통 원단 2장, 총 4장이 바늘을 한꺼번에 통과가 되는 거고요. 실을 완전히 당기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세요. 지금 조금 여기 여유가 있죠. 이렇게 남겨두신 다음에 바늘이 지금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서 앞으로 실을 빼실 때는 이 몸통이 얼굴이 아니고요. 몸통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연두색 원단의 끝에서 몸통 부분만, 갈색 원단만 바늘을 통과. 이렇게 통과해서 바늘을 빼시고 앞에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쫙 당겨주시면 돼요. 자,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 앞에서 뒤로 들어갈 때는 4장이 같이 통과가 되는 거고요. 실을 조금 남겨두신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 몸통 원단, 연두색 끝부분으로 연두색 원단이 걸쳐지지 않도록 하시고 끝부분으로 바늘을 빼서 실을 앞에 있는 실을 걸어서 실을 쫙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몸통 끼워박기가 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둘레를 다시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시고 여기 머리 가운데 부분에 되면 리본을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리본도 다시 끼워박기를 해줄 거예요. 일단 요 리본 박기 전까지 이 부분까지는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실이 짧죠? 이제 연결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이 짧아서 지금 전체를 바느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을 끊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바늘을 넣을 때 이 두 원단 중에 하나만 들어가서 그러면 앞부분에 실이 이렇게 남겠죠? 요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잘라 주시고요. 다시 다른 실을 연결을 해주세요. 실을 다시 연결을 하셔서 이번에는 가운데서 뒤쪽으로 바늘을 빼시고요. 앞에 남아있는 실을 한번 걸어서 빼주세요. 자, 그러면 버튼홀 스티치랑 똑같아졌죠? 바느질 연결한 거가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형태가 됐고요. 여기 둘레를 쭉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시고 리본이 들어가는 머리 윗부분까지 여기까지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쪽 끼까지 버튼홀 스티치가 다 됐고요. 이제 여기 요 부분에 핸드폰 고리가 들어갈 리본을 끼워 박아 주셔야 되는데 패키지 안에 리본이 들어 있어요. 이 리본을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으시고 이때 이 리본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핸드폰 고리로 나중에 걸어주기 위해서 이 리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걸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지금 이게 바깥으로 보이는 게 한 4mm가 채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핸드폰 고리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5mm가 되지 않도록 밀어 넣어 주시고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리본까지는 버튼홀 스티치를 하시면 되고요. 리본에 닿는 부분까지는 버튼홀 스티치 하시면 되고, 자, 리본 할 건데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을 때는 연두색 원단 2장, 리본까지 총 4개가 같이 들어가고요. 실을 약간 남긴 상태에서 뒤쪽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 리본만, 자, 여기에서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 리본만 통과해서 바늘을 빼시고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실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요. 실을 남겨주고 뒤에서 앞으로는 리본만 해서 바늘을 빼시고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지금 리본이 튼튼하게 바느질이 됐어요. 자, 이렇게 리본을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이제 리본이 다 바느질이 됐으니까 나머지도 버튼홀 스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얘는 얼굴에 솜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3cm 정도를 창구멍을 남기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남겨야 되니까 여기 귀를 넘어가는 이 부분까지 버튼홀 스티치를 또 해주시면 돼요. 창구멍이 있는 부분까지 다 왔는데 이제 솜을 넣어줄 거예요. 이때는 실을 자르시면 나중에 또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실을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여기 창구멍을 벌려서 이쪽으로 솜을 넣어줄 거예요. 솜을 넣는 양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넣어보고 계속 조금씩 더 넣어보고 더 예쁘다 싶은 위치에서 그만하시면 돼요. 자, 제가 넣어볼게요. 솜을 넣으실 때는 솜가위나 뭐 핀셋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얘는 굉장히 조금 들어가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솜을 밀어 넣고 전체적으로 위치를 솜을 손으로 위치를 좀 잡아 주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 주시면 솜이 그리고 안 들어갔던 부분으로 퍼져요. 그렇게 해서 넣어보고 이 정도 괜찮겠다 하시면 그만하시면 되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넣으시면 돼요. 솜을 여기 이 상태에서 더 넣으면 얼굴이 더 빵빵해져요.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옆면에서 봤을 때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솜을 다 넣었으면 이제 남아있는 창구멍, 솜을 넣은 구멍도 똑같이 버튼홀 스티치해서 바느질 해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요 창구멍까지 다 바느질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어줄 건데, 보통 매듭은 안쪽에서 짓죠.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근데 얘는 안쪽에서 지을 수가 없어요. 창구멍까지 다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매듭을 지어주고요. 지금 바깥에 매듭이 있죠. 그런 다음에 매듭을 숨겨줘야 되는데, 그거는 매듭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원두색 두 장의 연두색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아무 쪽이나 뭐 원하는 위치로 바늘을 빼시고요. 여기 바깥에 매듭이 보이시죠? 실을 쫙 당겨주시는 거예요. 세게. 그러면 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두 원단 사이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서 지금 실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가위로 실을 잘라주시면 매듭을 깔끔하게 숨기실 수가 있어요. 그럼 바느질은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 고리에는 이 고리를 벌려서 이 리본을 걸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걸고 흰색 넥타이를 글루건이나 본드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